이건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은 찌릿찌릿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찌릿찌릿 제가 당황했네요. 찌릿찌릿 무슨 의미일지 자, 이건희 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건.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요? 예, 전기. 예, 전기가 찌릿찌릿하죠. 네. 일단 지금 뭐 올해 그 세계 탑픽 업종이라고 보면 사실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그렇죠. 로봇, AI 이거 세 개일 텐데 지금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보면 뭐 갑론을박이 많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그룹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고평가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LNF가 또 이제 뭐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못 올라왔던 소재주들도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자그마한 섹터 중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갖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CRM에 관련돼서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보면 위에서는 그닥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20%, 뭐 많으면 2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간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는 나올 걸로 보이고요. 2차 전지주 소재, 뭐 장비, 그다음에 셀업체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CRMA 법안 발표됐고 미국의 IRA 세부안이 이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그 안의 핵심은 결국엔 중국을 배제하고 결국엔 재료를 내재화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는 가운데 뭐 주말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7.2조 투자 얘기가 애리조나주에 투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그 미국 기업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엔 중국 물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다가 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또 내용을 보면 그 결국엔 사용된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7년에서 10년 뒤에 리사이클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2024년부터는 본격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계속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쉬어가니까 LNF 첨보, 그 다음으로 턴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인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도 결국에는 순서가 올 것이고 여전히 뭐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부장님? 일단 뭐 가장 대표로 폐배터리 위주로만 하는 회사는 이제 성일하이텍이죠. 이제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이제 이미 유럽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이거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판은 포스코 홀딩스가 달았는데 안에 일은 다 성일하이텍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일하이텍 국내에서도 지금 3공장까지 증설 중입니다. 1, 2공장 있고 그다음에 모든 타입의 배터리에 대해서 전처리, 후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IRA 세부 법안이라든지 지금 유럽 CRM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에 이미 진출해서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럽 쪽에서도 계속 뭐 잘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공장을 지금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리사이클링 현지 조달이 가능한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엔 폐배터리 어떻게 수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이트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캐파 증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가 23년인데 24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이제 실적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3월 초에 급등 이후에 지금 깃발 모양으로 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위로 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물론 일단 뭐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 18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당장 급하게 돌파한다기보다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다. 이전의 속도보다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좀 더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뭐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종목인 성일하이텍 확인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코스모 화학인데 코스모 코스모 화학은 사실 오늘 더 굉장히 좋았죠. 그 네네. 이유는 결국엔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네.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페베테르까지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공장을 져서 이제 4월부터 본격 가동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페베테르 재활용 시설 투자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1공장을 가동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업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본업인 이제 이산화티타늄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본업도 좋고 신사업도 좋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오늘은 좀 따라붙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네. 언제든지 한 5만 원 이하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뭐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동시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도 저희가 이 찌릿찌릿 2차 전지 관련된 키워드를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이청원 FA님은? 저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또 찌릿찌릿했습니다. 겹쳤네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다른 기업들, 뭐 코스모 네. 화학이나 세비캠에 비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수익성의 변화율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가 다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증가율이 183.3%가 나옵니다.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코스모와 같은 경우에는 140.1%,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144.1%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성일 하이텍은 무려 286.6%, 반면 세비캠은 184%, 코스모 화학은 135.9%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자체의 변화가 가장 큰 성일 하이텍인데 주가 상승은 코스모 화학이 올해 대략 140%나 올랐던 네.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적게 올랐습니다. 고작 60%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지금 보이는 이런 수익성 지표가 월등히 더 개선된 것, 그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이대로 꺾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월등히 더 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과 섹터 자체의 훈풍, 그리고 이 속에서 보이는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187,50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청원 FA도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이건희 부장님께 2차 전지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폐배터리도 좋은 상황이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쉬니까 이번에는 LNF 첨보가 그 다음 타자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시원한 시세가 더 나올지, 더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좀 과열됐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좀 뭐 당장 뭐 가격이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 지금 주가 현황은 한 5년치 실적을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종목들은 이게 좀 쉬면서 오히려 LNF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기준점을 지금 에코프로 BM이 만들어버린 거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이 거기에 밸류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움직일 거고 에코프로 BM이 조금 눌리면 LNF가 좀 올라오면서 맞춰주는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오늘도 이제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전해질, 뭐 첨가제 이런 쪽들이 좀 약했는데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또 뭐 비율을 좀 맞춰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셀업체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키 맞추기는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많이 소외됐던 장비주들 아마 발주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증설과 지금 어떻게 보면 합작법인들을 설립한다고 다 발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하면
그리고 하반기부터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네. 장비주들도 하반기부터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